안녕하십니까. 저는 극단폼의 조영근입니다. 저희 극단폼은 형식, 양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극단이고요. 다양한 형식과 양식의 공연을 시도해서 입체적인 연극을 만들겠다. 또 말 그대로 폼나게 공연을 하겠다라는 이런 중의적인 의미로 이름 지어서 2020년에 창단한 극단입니다. 이번에 보신 연극 한여름밤의 꿈은 저희가 2021년도에 창단 공연으로 했던 저희 창단 공연 작품이고요. 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을 조금 더 속도감 있고 간결하게 이렇게 각색을 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이 공연으로 저희가 작년에 2022년도에 저희 춘천연극제 코미디 연극제에 참가를 해서 우수 작품상과 그 다음에 출연진 전원이 공동으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일단은 사실 코로나 전에 연극을 조금 보다가 그 기간 동안 전혀 못 봤는데 약간 일상 회복하면서도 좀 다시 좀 극장으로 오는 게 쉽지 않았는데 오늘 계기로 또 약간 다시 재미 붙인 것 같아서 좋았고요. 셰익스피어를 현대적으로 각색하신 것도 재밌게 봤고 조금 그 원작의 좀 멋있는 대사들을 조금 더 살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9점을 드렸고 재미있었습니다. 8점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연극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뭔가 이렇게 소극장에 간다는 게 좀 막상 쉽지가 않았던 거여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정말 흥미롭게 봤던 게 있고 또 뭐 코미디적으로 각색해서 좀 이렇게 하는 극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이제 요즘에 보기에도 약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약간 개그 코드, 웃음 코드 이런 게 중간중간에 있어가지고 질리지 않고 집중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전극처럼 너무 깊게 들어갔으면은 오히려 약간 지루하고 그랬을 텐데 오히려 흥미롭게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10점 만점에 이제 8점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배우분들이 전체적으로 발성이라던가 그 모션 같은 게 이제 조잡해 보이지 않고 시원시원해서 좋았고요. 그리고 대사를 칠 때 이제 행동을 할 때 보면은 원래 목소리라던가 호흡이라던가 이런 게 깨지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정말 좋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신들이 조금 소극장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전환을 하려고 하면서 조금 조잡하다는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근데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제 지루하지 않게끔 잘 이뤄나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소품 같은 것도 되게 잘 활용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10점 만점에 9점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마지막에 배우분들 얼굴을 마지막에서야 볼 수 있었어요. 그게 아쉬워서 9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배우분들이 잘생기고 예쁘신데 왜 굳이 가면을 쓰셨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저는 10점 만점에 8.5점 드리고 싶고요. 원래도 코미디 그런 개그적인 요소가 많은 연극을 찾아보기도 했었고 그런 뮤지컬도 좋아하는 편이라서 봤었는데 되게 연출적으로도 재밌었고 고전 문학을 안 지루하게 그렇게 해줬어가지고 조금 나이 어린 친구들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기도 다들 잘 해주셔가지고 재밌었고요. 제 경우에는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고 싶은 게 일단은 셰익스피어 작품이라는 게 굉장히 전극이라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굉장히 그런 표현이라던가 아니면 연출적인 그런 각색면에서 말이 길어지는 그 부연적인 설명들을 다 걷어내고 행동이랑 약간 제스처랑 그리고 약간 효과음을 입으로 낸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의 그런 코믹적인 요소들을 살려가지고 많이 걷어냄으로써 이제 부담감을 많이 없애준 것도 있었고 소극장의 장점과 단점을 잘 활용했다라고 딱 느껴졌던 게 소극장은 이렇게 무대가 굉장히 단출했잖아요. 거의 비어있다시피 한데 막상 이제 장면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그 무대가 채워진 느낌이 들도록 연출적인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 주셔가지고 뭐 SNL 보는 그런 느낌으로 1시간 동안에 SNL을 보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일단 처음 이 영상을 그녀가 산다 이제 촬영하신 거 영상을 볼 때 되게 기분이 좋았던 건 이 마스크도 쓰고 계셨고 하지만 그냥 표정들이 되게
또 밝아 보이셨어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영상 이제 시청을 했는데 또 너무 이렇게 좋은 평들 해주셔가지고 저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가볍게 그리고 좀 극장에 오는 시간이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작품을 처음 만들게 됐는데 그게 관객분들이 좀 잘 이렇게 통하고 또 그걸 또 좀 잘 이해해 주셔서 네,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배우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어서 또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예. 저희가 이 작품이 작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연극제 1회 처음으로 출연진 전원이 최우수 연기상을 공동 수상한 작품이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이 배우들의 연기 또 앙상블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 또 그거를 출연 배우분들이 너무 훌륭하게 소화를 잘 해주셔서 되게 힘들게 준비한 작품인데 관객분들께서 배우분들의 매력과 또 이런 어떤 연기적인 포인트들을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 감상평 중에 한 분이 가면을 쓰고 나와서 배우분들의 이 잘생기고 이쁜 얼굴을 못 봐서 아쉬워서 일종 감점이 당한 게 이게 재밌는 네, 감상평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뭐 다들 연기를 너무 잘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요정을 맡으신 배우님과 그 역할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래서 가장 많은 변신과 그런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보여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을 봄으로써 약간 지금 내가 연극으로 이거를 보고 있구나 하는 게 조금 실감이 좀 들게 하는 그런 캐릭터였는 것도 같아요. 퍽님이 인상이 깊었는데 중간중간에 감초 역할을 잘 해주신 것 같고 약간 이제 목소리 억양이나 이런 걸로 약간 분위기를 좀 끌어내시는 그런 능력이 좀 탁월하신 것 같아서 볼 때마다 자꾸 나오실 때마다 다른 배우들보다 좀 눈이 가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네. 모든 배우분들이 발성이 다 좋으시고 호흡도 너무 좋아서 다 좋았는데 키 제일 작으셨던 여성분? 허미요. 네, 그분께서 되게 단전에서 복부에서 올라오는 그런 발성들이 네, 여기서 우와 그런 게 그래서 더 지루하지 않고 잘 봤던 것 같고요. 처음에 나왔던 파란색 가면 쓰신 그 라이센더. 네, 라이센더 그분도 보니까 몸이 굉장히 가벼우시더라고요. 옆에 털썩하는데 정말 하나의 무용극을 보는 것처럼 정말 이게 몸이 가벼워서 와 다른 거 액션이나 이런 거 하셔도 몸이 굉장히 가볍게 잘 움직이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미트리 이름이 너무 어렵네요. 네, 그분이 제 기억에 남는 게 제가 그 역할을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어서 조금 헷갈리는데 스토리에서 그 캐릭터의 역할이 그 배우분 연기와 어울려서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그 빨간색 잠옷 입으신 드미트리어스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드미트리어스 그분이랑 그 쥐콩 그 두 배우분이 뭔가 역할에 제일 잘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허미연님은 아까 말씀하셨던 발성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분노가 너무 잘 느껴졌고 하나하나 뭔가 감정 표현이 엄청 위에 높게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게 봤었고 드미트리어스 그분은 뭐라고 해야 되지? 역할에 확실한 느낌? 이 역할에 이 배우가 진짜 맞겠다 이 느낌이 들어가지고 재밌게 봤었어요. 퍽이랑 요정 역할이 정말 재밌었던 게 그 뭔가 상황에 맞춰서 목소리 톤 변화라던가 행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초 역할을 해줘가지고 진짜 지루해질 수 있는 그런 그 정극인데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재밌게 하는 거를 이제 그 표현을 그 어설프게 개그를 치면은 정말 오히려 반감이 생기기 마련인데 정말 굉장히 그 유쾌하게 잘 풀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이게 배우들이 저희 이 코미디 연극이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공연을 보실 때 관객분들 굉장히 신나게 되게 즐기시면서 보시지만 저희가 이 연습 시간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맞춰야 되는 어떤 템포들도 막 많고 기각기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춤도 많이 들어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 코미디 공연이지만 연습
하는 시간은 다들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그 와중에 제가 가장 애착이 가는 배역은 이꼬르 제일 미안한 배역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요정 역할 친구한테 항상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네, 옷도 계속 갈아입어야 되고 그 발레복을 입고 그 여름에 땀 안 통하는 그 발레복을 입고 연습을 하면서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연출님 이거 맞아요? 이거 관객들한테 먹히나요? 되나요? 할 때 그때 됩니다 라고 확신을 주입하고 확신을 가스라이팅하면서 만든 배역인데 다행히 참 공연 때 항상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사랑을 받아서 네. 인터넷에 좀 종합적으로 제공해 주시는 분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이고 제목이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월간 대구문화 그런 것도 좀 참고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 대명문화거리는 예전에 이쪽에서 활동하시는 배우님을 인터뷰 그런 거 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 좀 알게 됐고 연극을 이쪽으로 많이 보러 오지는 않았지만 좀 언젠가 자주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오늘 잘 맞아서 오게 됐습니다. 뭐 친구의 추천으로 좀 주로 많이 알게 되는 편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SNS 이런 거에 약간 광고 이런 거를 보면 또 흥미가 생겨가지고 뭐 검색해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렇게 주로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갔던 공연장도 그냥 지나다니면 그렇게 뭐랄까 눈에 확 띈다거나 여기가 소극장이다 이렇게 딱 돼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도 여기는 그냥 뭐 대학교 앞에 있는 그냥 거리거나 이 정도만 생각했었지 이렇게 곳곳에 많은 소극장이 있는지는 잘 몰라가지고 오늘 계기로 알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연극이나 뮤지컬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그런 거를 다 찾으러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뭐 판매처 인터파크나 예스24 아니면 이제 블로그 같은 거를 열심히 보고 있는 편이에요.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이제 배우분들의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이제 이런 거를 찾아서 우리 배우님들이 이런 걸 하시는구나, 계획 중이구나. 그래서 일정 조율 같은 거를 해서 많이 찾으러 보러 다니는 거고요. 저는 이제 대구에 이사 온 지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대구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해화처럼 이제 이런 거리가 있다는 거를 오늘 사실 처음 알게 되었고요.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잘 발전이 되고 있다는 게 자체가 너무 좋고 조금 흥미롭고 관심을 좀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공연은 인스타그램의 홍보로 알게 되는 것 같고요. 대명문화예술거리는 전 직장이 근처라서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공연을 보게 된 계기는 원래는 카톡방의 지인 소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제가 팔로우를 해놓은 상태라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네이버 친구 소개, 예스24 이렇게 많이 찾아보긴 하고요. 대명 공연거리는 제가 이 동네 살고 있어서 알게 된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데이트 코스로 그냥 한 번씩 동네 사니까 보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경우에는 공연 정보 같은 것들은 이제 그 인스타에서 좀 자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명 그 공연거리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연극 동아리 해가지고 여기 좀 자주 올 일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원래부터 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극단을 하면서 서로 좋은 에너지와 좋은 교류들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대명 공연 거리가 저희한테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을 또 시도해볼 수 있게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해주는 어떤 공간이어서 저희의 어떤 성장과 그 다음에 저희의 어떤 앞으로의 예술관에 있어서 꽤 많은 어떤 조력자 같은 어떤 공간인 것 같아요. 연극이 기본적으로 기초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매니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입장벽을 낮추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연극인들의 어떤 총체적인 어떤 목적이 하나의 어떤 목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많은 팀들이 각자의 어떤 색깔들을 진하게
선명하게 잘 유지를 하는 게 저는 그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이런 조금 더 상업적인 그리고 조금 더 대중적인 작품을 함으로써 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의 관객들에게 조금 더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면 그런 관객들이 이제 조금 더 연극이라는 것의 매력을 알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극장에서 보고 싶어지는 단계가 왔을 때 각 극단들이 그런 어떤 균형을 잘 잡아주고 있다면 어떤 다양성의 측면에서 또 그래서 그 관객들이 계속해서 이 공연 거리를 찾아줄 수 있는 어떤 컨텐츠들을 계속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진입 장벽을 낮춘다라는 개념에서 넘어서 그 진입 장벽을 넘어온 관객들이 계속해서의 거리를 찾을 수 있는 그래서 각 극단들이 항상 마치 어떤 맛집처럼 일정 퀄리티와 일정 어떤 색깔들을 또 선명하고 훌륭하게 유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문화생활 전반적으로 다 좋아하는 편이고 공연도 많이 보고 미술관도 많이 가고 전시도 보고 페스티벌도 가고 뭐 다양하게 다 하는 편이고요. 제일 많이 가는 거는 그냥 어떤 특정 가수의 콘서트나 아니면은 클래식 공연 제일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주로 음악 공연 많이 다니고요. 저는 특정 가수라기보다는 뭐 여러 분들의 음악적인 그런 걸 들으러 좀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문화생활을 지금 한 10년 가까이 계속 찾고 보러 다니고 있는데요. 이제 2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극을 위주로 이제 소극장 아무래도 돈이 없다 보니까는 그런 거 보러 다녔었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거의 대극장 아니면 콘서트, 뮤지컬 같은 거를 종류를 많이 봤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내려와서 대구에 있는 연극이나 부산 그쪽 밑에 지방을 좀 주로 가서 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금전적인 게 허락한다면 뮤지컬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는 뮤지컬, 전시, 영화, 콘서트 많이 가는 편이고요. 약간 주로 선호하고 어떻게든 가겠다 하는 부분은 아이돌 콘서트. 제가 아이돌을 좋아해서 어떻게든 가는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그냥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 보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좀 틈 날 때 연극 이렇게 보는 거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전에 연극을 볼 때도 지금 말씀하신 가격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이 물가 상승 있었음에 불구하고 유지된 게 조금 좀 더 인상을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5만 원은 4, 5만 원 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물가 상승에 비하면 조금 더 올려서 비용을 조금 더 낼 의사도 있는 것 같고요. 영화도 최근에 또 많이 오르긴 올랐잖아요. 그래서 연극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올려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 저도 한 4만 원 후반? 4만 원 후반 정도?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해화에서 이제 연극을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서도 막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시면은 보통 가격이 저렴하면 한 15,000원에서 10,000원까지 이렇게 다는데 이제 저는 이제 위에서 내려왔다 보니까는 거의 한 10,000원 정도로 연극을 거의 다 봤었어요. 소극장 같은 경우에는요. 뭐 중극장이라던가 대극장 같은 경우에 10만 원 이상은 넘어가고 하지만 이제 소극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이 제일 적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가격이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영화 한 편 보는 가격이랑 비슷하긴 하잖아요. 좀 돈 좀 내고 봤다, 영화 돈 좀 내고 봤다 이런 느낌이랑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 오른다고 하면은 4만 원 초반? 그 정도 좋을 것
돼요. 예전 같으면은 막 영화 막 7,000원, 8,000원 뭐 이렇게 할 때 그 연극 뭐 2만 원 하면은 막 굉장히 부담스럽다, 좀 힘들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요즘 물가로 생각했을 때 그 2만 원, 2만 5천 원이면은 이제 지인들이나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그 이제는 진짜 이거 영화 그 연극 요거 재밌다, 요거 2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괜찮을 가격이라고 생각되고, 근데 요것보다 약간 더 높아지기에는 소극장 공연에서는 약간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이 아직까지는 살짝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어떤 티켓 가격에 대한 이런 뭐랄까 정보나 이런 게 표본이 그렇게 뭐 적은 거여서 뭐 어떻다라고 말은 할 수 없겠지만, 일단 저희가 처음에 제작을 할 때 티켓 값을 상정을 할 때는 기간과 그 다음에 뭐 출연 배우,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들어간 예산 이런 것들을 총 이제 망라를 해서 관객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그 가격의 적정선을 잡는데 조금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관객분들께서는 이 가격이 적당하실 수도 있고, 또 이거보다 인상해도 괜찮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 조금 더 저렴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이게 제가 뭐 티켓값 근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받아야 저희가 낫습니다 라던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던가 이런 말을 하기가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올려도 되겠다라는 입장은 사실 조금 놀라웠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뭐 티켓값을 이제 올려야겠다라는 어떤 의미보다는 그만큼 저희 공연을 만족스럽게 보셨구나 라는 어떤 표현으로 기분 좋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제가 한동안 이런 소극장에 잘 못 오다가 이번 프로그램 계기로 오게 됐고, 또 여름이라서 마침 최근에 한여름밤의 꿈을 원작으로 딱 읽었는데 마침 또 작품도 또 이렇게 연극으로 각색했는 거 보면은 어떨까 하는 기대감도 좀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비교하는 재미도 있었고, 또 이렇게 끝나고 나서 뭐 서로 대화하는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다른 분들 문화생활 하시는 얘기도 듣고 하니까 좋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리 원작은 희극이라고 해도 좀 대사라든지 이런 그분들이 신분이 또 있는 높은 분들이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분위기가 날 수밖에 없는데, 또 이제 그 네 분의 젊은 주인공 말고 이제 또 다른 요정인지 난쟁인지 아무튼 또 이런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한쪽 구조를 과감하게 날리고 요 인물들만 가지고 깔끔하게 1시간만으로 이렇게 연출을 해내신 게 또 연극적으로 또 적합하다고 또 봤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셰익스피어를 좋아합니다. 네, 셰익스피어를 좋아해서 이제 창단 공연을 아까 코미디로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이 셰익스피어 5대 희극 중에서 무조건 해야 네, 무조건 하나를 하겠다라는 이제 목표였는데, 사실 5대 희극 뭐 중에 제가 제일 재밌게 본 게 한여름밤의 꿈이어서 이걸 선택한 이유도 있고, 보통 이제 셰익스피어의 극을 보면 희극이라고 하더라도 이야기 구조가 조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너무 이야기 구조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하나가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코미디라는 장르이다 보니 저는 템포감이나 속도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야기 구조가 많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지고, 그래서 좀 얘기가 무거워지는 경향이 생겨서 과감하게 한쪽을 삭제를 하고, 이 직공들이 가지고 있던 역할들을 이 원작에서는 전혀 부각되지 않는 요정이라는 인물을 만들어서 삽입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된 구조로 돼 있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원래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 원래는 분량이거든요, 대본이. 네, 이게 19장으로 줄여서 만든 작품입니다. 저는 소극장에서 이렇게 연극을 본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고, 또 이렇게 있는 줄 알았지만 약간 지나칠 수도 있었던 그런 그 소극장의 매력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대화를 나눈 건 아니지만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약간 저의 약간 세계도 살짝 넓어지는 그런 느낌도 들어가지고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요거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서 이제 대구에 이런 거리가 있다는 것도 다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 날 때나 이제 휴무일 때 이제 자주 보러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좀 많은 것을 알게 되어서 조금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무료로 좋은 공연을 보게 돼서 되게 기분이 좋고요. 좀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약간 소극장 공연 나한테는 조금 이라는 반응이 진짜 많았거든요. 재밌는데 그런 뭔가 뉴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친구들한테 너무너무 추천해주고 싶은 프로그램이고 꼭 데려오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연극이라는 게 굉장히 진입장벽이 있고 약간 거부감이 있고 이제 쉽게 이렇게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건데 이렇게 관객이 산다라는 요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좋은 공연이 이제 첫 인상이 딱 되면은 이제 연극에 대한 것들 대면 공연거리에 대한 홍보나 첫 인상을 굉장히 잘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 프로그램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연극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다양성에 있어서 많은 가능성이 있는 장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극단 이름을 폼이라고 지은 것 또한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해서 이제 지은 건데 뭐 다양한 장르라고 한다면 뭐 지금처럼 어떤 코미디적인 그리고 뭐 사실 이 한여름밤의 꿈도 코메디아 델라르테라는 이탈리아의 어떤 연기 양식을 조금 차용을 해서 제가 그걸 모티브로 해서 만든 작품이거든요. 뭐 그런 식이라던가 아니면 뭐 뮤지컬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국적인 작품들 혹은 부조리 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장르들과 융복합을 통한 작품 이런 식으로 조금 다양한 형식을 연극이라는 장르 안에 녹일 수 있는 시도를 좀 계속 해보고 싶고요. 근데 그것들이 궁극적으로는 관객들을 만나는 어떤 방식이 됐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극장이 혹은 연극이 혹은 연출이 배우가 관객들과 어떤 의미로 또 어떤 이유로 또 어떤 의미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과 같이 이렇게 버무려져서 좀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전 소설을 조금 현대적으로 각색을 해서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국내 고전 소설, 국내 고전 소설들 중에 재밌는 소재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더 공부가 된다면 그런 고전 소설들, 국내 고전 소설들을 조금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리스, 옛날 그리스 비극 뭐 아니면 그리스 희곡들, 희락극들을 조금 동시대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져와서 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저희 극단 폼 이제 연말에 어떤 작품이 될지 모르겠지만 연말에 지금 신작 하나를 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연극이 될지 뮤지컬이 될지 아니면 뭐 마당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 신작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연 정보를 저희 인스타그램 골뱅이 떼아뜨레 _폼에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인스타그램에 극단 폼 검색하셔서 저희 공식 계정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고 다음 공연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